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오후장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 보면서 전략 고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양대 지수 모두 2% 넘게 흔들리고 있어서 전체 그림 먼저 그리고 가도록 할게요. 달러 강세 1,400원 터치도 나온 오늘장입니다. 외국인들 우리 주식시장에서 짐 싸기 본격화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저희 어제 중동발 리스크에 시장 많이 흔들렸고 현선물, 특히 선물 쪽에서 많이 매도는 했지만 오후에 조금은 안심했잖아요. 안심했던 게 그게 안 되는 거였을까요? 오늘 다시 흔들린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저점도 열어놔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같이 주실까요? 우리가 용어를 좀 정확히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이제 그 화면에는 달러 강세로 얘기가 나갔는데, 저는 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화 약세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물론 달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되면 당연히 원화 약세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달러가 강세처럼 보인다, 이렇게 반대로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이제 MTN에서 오전 오후에 말씀드렸을 때 1,4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됩니다라고 어제 하루 종일 MTN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두 가지 이유였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말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80조냐 100조냐라고 이제 설왕설래했을 때 외평기금 20조를 갖다 썼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교부금은 이제 뒤로 미룬 것도 있지만 이것들이 일단 언론에 나타난 이상 환율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과연 외평기금 20조, 그건 환율을 관리하는 기금인데 이걸 갖다 써서 환율 방어가 어렵다라는 뉘앙스의 그 기사를 본 투자자라면 반대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환을 충분히 공격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나타나는 거죠. 소로스가 연상이 딱 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환이 우리는 1,400원까지 흔들릴 가능성을 어제부터 말씀드려왔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과연 스탠스가 이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라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벌써 두 번째 1,400원을 하는 거죠. 과거에 봤을 때 우리가 두 번의 대통령 외환위기 빼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만 해도 외부적인 변수가 컸다라면 지금은 특별히 외부적인 변수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현 정부 들어서 두 번째 1,400원이 깨지기 시작해 1,400원 위로 올라섰다라는 거죠. 전 단기간에 끝나는지 여부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환이 안정이 된다라면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면서 들어오겠죠. 환 차이 이익을 보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방향성을 설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일단 리스크를 좀 회피하자. 빅스 지수도 올라가고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더군다나 지금 시점이 손절하는 게 아니라 차익을 실현하는 거니까 또 산다 하더라도 일단 태풍이 지난 다음에 또 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오전만 하더라도 버텨보자라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 중심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결국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상태에 뭐가 자취를 감추겠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는 거죠. 따라서 매수세는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는 욕구들이 점점 오전보다는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밀리는 거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팔자가 많은 상태인데 이거는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낙폭이 5, 6%씩 그리고 7, 8%씩 빠지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은 좀 강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태풍이 이제 막 불어오는 시작, 이게 미풍에 지날 수도 있고 태풍인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본다라면 약간은 오늘 내일까지는 리스크, 그러니까 신경을 좀 곤두세우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1,300원에 일단 터치한 상황이다 보니까 1,400원 터치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진정이 돼야지 위원님의 시선으로 이 정도면 진정이라는 라인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환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과연 1,400원에 고착화되느냐, 아니면 1,400원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짧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조적으로 1,400원대 중심까지 올라간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1,320, 30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1,300원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해야 돼요. 1,300원 됐다가 내일은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방어가 좀 된다라는 부분들이지만, 여기서
1,400원 밑으로 안 내려오고 쭉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시장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셔야 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챙기자.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오늘장만큼을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조언을 혹시 주실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기회는 분명 옵니다. 네. 저는 이게 하나의 트리거는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체력이 1,400원 이상에서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 차라리 1,400원대 20, 30원까지 뺐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럼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불을 켜고 사겠죠. 뭘 살까요? 반도체를 사겠죠. 지수를 사겠죠. 그런 건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종목이 올라가는 거 토끼 한 마리, 그다음에 환이 1,420원에서 1,480원까지 빠지면 40원의 환 차익을 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서둘러서 여기서 먼저 뛰어들지는 말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많이 궁금하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키워드를 마련해 놨으니까요. 거기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대성 본부장님과도 오늘의 시장 이야기 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선물 쪽 보시는 분들은 그 매도 공세 너무 거세서 불안하실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2,600선 오늘은 일단 깨진 않는데 지수 관점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열어놓고 개인적으로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수는 지금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더 빠지게 되면 당연히 저는 역설적으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이제 가장 좋을 것이냐 이 고민이 아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부담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단기간 안에 이 원화의 약세가 좀 개선이 될 여지는 조금은 낮아 보여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길게 봤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쪽, 대표적으로 자동차, 화장품 이쪽으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결을 했을 때 방산도 지금 수주 잔고가 높잖아요. 이쪽은 이제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시세가 난 쪽 저는 게임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저는 힌트를 좀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지금 이미 현 구간에서의 어떤 비중 축소는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마 2, 3주 전부터 반도체 I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꼭 현금화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근데 만약 하신 분들은 지금 그 현금을 꼭 쥐고 계셨다가 당연히 행복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매도하지 못하고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 그렇다고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한다? 그거는 이제 제일 저점에서 손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이 환율 추이를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본부장이 두 마리의 토끼가 있다라고 봤을 때 주도주 성격이 조정을 받는 쪽에 대해서 기회를 노려볼 시장인지 아니면 이 시장에서도 해지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찾으실 겁니다. 네. 앞서 달러 강세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주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조금 더 분명한 뭐 경기 방어주, 네. 뭐 원자재 쪽 다양하게 보실 것 같은데 수출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넓게 보시는 건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지라는 건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방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해지를 감안해서 죄송합니다. 해지를 감안해서 종목군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편집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은 기다리던 조정이 온 겁니다. 반도체 IT 그동안에 사고 싶었지만 못 사셨던 분들에게 이제 저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늘이 저점이야라는 한 번의 어떤 매수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회 타이밍에 대해서는 저희 키워드 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궁금하실 부분 열어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호재는 있습니다. 오늘은 호재가 어떻게 종목과 연결되는지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조정이었잖아요, 최근에는. 오늘도 그 성격인지 일단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종가 기준으로 팔 지킬 수 있을지, 7자가 찍히는 구간에서는 기회일지, 10만 전자 이야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만 전자 기대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조정의 길이도 길어질지 타이밍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실까요, 위원님? 예, 일단 지금 우리가 뭐 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왜 빠지냐라고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장이 원래 이제 증시 격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재료죠.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지금은 수급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다 보니까 수급이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거죠. 그러면 재료는 상관없느냐? 아닙니다. 수급이 막 몰아칠 때 우리가 바람이 몰아칠 때는 아무리 건강한 소나무라도 일단 옆으로 휘게 되죠. 하지만 그리고 그 대신 힘이 없는 건 꺾여버리죠. 근데 힘 있는 건 버티다가 바람이 머물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한 소나무가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때문에 옆으로 좀 기울은 정도지 이게 재료를 반영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일단 먼저 우리가 뭐 주지의 사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화답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본다라면 이 부분은 저는 좀 세모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영업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완공됐을 때 TSMC와의 서로 경쟁, 인텔과의 경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제 공급에 대한 과잉 부분도 염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뒤로 미루자고요.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게 100%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세모 정도 된다.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조금 악재로 나왔었던 게 아침에 이제 그 HPSP에 대한 조금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 논란이 이제 저도 아침에 개장할 때 그 속보를 보고 이제 바로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HSP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언제든지 매각이 될 거다라고 저도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댓글들을 봤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개장 때도 확실히 말씀드렸던 것이 워딩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진짜 매각을 하려고 했으면 대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후에 공시하겠다 이런 워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 워딩이 왜 주냐면 나중에 그 HPSP가 그 또 매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오늘 나온 공시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네. 공시를 부인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벌점이 돼요. 벌점은 1년 동안 누적이 됐다가 벌점이 10점이 넘으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HPSP에서 굳이 자기네들이 진짜 할 마음이 있었으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검토 중이다라고 워딩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워딩을 내보낸 건 이건 생각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지금 저도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거는 뭐 기회다 얘네들은 뭐 이거 하는 거다라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느 누가 벌점을 상장 폐지가 갈 수 있는 벌점을 받으면서까지 이걸 내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좀 제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은 소부장이라는 게 좀 흔들리는 구간이에요. 일단 흔들리는 것은 인정하자. 그 대신 김성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HPSP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되는 모멘텀은 굳이 이렇게 꼽는다면 소송 리스크에 한정해서 그럼 지금은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좀 괜찮았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거래량이 이제 분출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타깝게도 악성 매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노이즈가 좀 괜찮은 종목에 노이즈가 좀 같다. 그래서 일단 좀 다른 쪽에 좀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 뉴스에 해서 희망 뭐 그래도 버티자라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좋은 글만 보시는 분들 계시면 그건 희망 고문일 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저희 이야기가 다소 가볍고 쉬웠던 것 같은데 많이 좀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내용들 하나씩 더 체크를 시청자분들도 해보시고요. 저희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거고요. 김대성 본부장님, 일단 기회냐 위기냐가 가장 큰 오늘 반도체의 테마가 될 것 같고요.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기회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도 궁금한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뭐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일부에 대해서는 기관이 조금 더 받아주는지가 단기간 중요하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조금 짧은 시각에서 봤을 때 기회다라는 신호를 반도체 내에서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누르는 악재 요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근데 이 부분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엄청난 펀더멘탈이 흔들릴 만한 이슈인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내의 변수겠죠.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거나 갑자기 잘 팔렸던 뭐 HBM이 안 팔린다거나 갑자기 발전을 서둘렀던 뭐 AI가 중단을 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조정을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거 왜 계속 가요? 조정은 언제 오나요? 네. 이 가격대 오면 사고 싶은데 이 가격 올 수 있나요?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시세를 노리기 위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불편을 하겠죠. 하지만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렇게까지 뭐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수를 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심플하게 삼성전자 8만 원 선 아래, SK 하이닉스 18만 원 선 아래라고까지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그렇게 아니면 또 언제 삽니까? 만약에 이제 그 가격대보다 더 밀려 내려가면 더 채워두면 되는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 서두르시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위치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소부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디를 좀 봐야 되느냐. 결국엔 지금 테마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유리기판이 그나마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한 바퀴가 돈다라고 하면 그 첫 단추가 뭐였었냐면 온디바이스 AI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그 기업들 내에서도 저는 이제 조정을 미리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들을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공략주로 네. 관련 그 산업에 있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으니 잠시 후에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가격 메리트라는 이야기 그쵸. 해주셨고요. 마침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수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라는 질문을 본부장님께 드렸을 때 위원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8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8만 원 온 거 아닙니까? 8만 원 이제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세호 본부장이 이제 8만 원 이하에서 매수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가벼워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8만 전자에서 9만 전자까지는 개인 매물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요 개인 매물대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요걸 이제 뚫어주게 되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쉽게 간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매물대 중간에서 좀 멈췄죠. 중간에서 멈추고 잘 보시면 자 8만 원에서 9만 원 갈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면서 개인들이 팔았죠. 그러다가 지금 쭉 빠지죠. 쭉 빠지는 건 뭐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만큼 떨어지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만약에 개인들이 샀으면 이렇게까지 안 떨어져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자지우지하는 장이잖아요. 이들이 꾸준히 샀다가 이들이 파니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들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올라가면 8만 5천까지는 매물이 공백대라고 고정 볼 수 있어요. 그 이후로 올라오면 또 개인 매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차라리 8만 원대 이하면 8만 5천 원대까지는 빈집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들이 사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지금 산 개인들은 8만 원, 2천 원, 8만 1천 원에 산 개인들이 8만 2천 원, 1천 원이 왔다고 파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 파는 거기 때문에 2021년에 사셨던 분들이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물 공백대가 단기간에 생기기 때문에 8만 원 이하에서는 물론 지금 차트가 너무 서두를 차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서히 모아가는 것도 단기간에 한 5% 정도 수익을 거두기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매물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9만 전자의 레벨이 20만 닉스였었는데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이제 개인들 비중이 좀 높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HBM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가면서 매물을 한번 소화해 주게 된다라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든든한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먼저 봤는데요.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도 반도체는 조정의 기회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떨까요? AI라는 중심축을 가지고 전력, 설비, 전선도 올라왔는데요. 3위에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떨어지는 폭이 이쪽이 더 크게 확인이 되거든요. 불안해야 됩니까? 아니면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고요. 설비 쪽에 큰 종목들하고 전선 쪽도 오늘 덩달아 내리는데 네. 그 내리는 성격이 같다라고 봐야 되는지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답부터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잡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다 같이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앞서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원화의 강세 전환입니다. 그럼 원화의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수급이 굉장히 한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먼저 들어온 수급이 이쪽을 먼저 살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으로 1차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3차 수급이 들어와야 전력설비라든지 전선주들까지 한 번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기에 저는 매수를 하는 것은 맞으나 우선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보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한 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자체가 정말 수주전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과 구리 가격도 지금 올라가면서 당연히 영업 이익률도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기준으로 본다면 제한적인 돈으로 한 번에 다 사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먼저 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오히려 한 템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도체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도 수급의 유입 연속성이 보이게 되면 그때 저는 트레이딩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변압기에서도 대형 변압기가 영업 마진율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변압기 안에서도 선택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는 다 같이 못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결국엔 HD 현대일렉트릭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선주 쪽에서는 육상 케이블보다는 해상 케이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온전선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업은 좋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떨어진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종목이 가야 간다. 지금은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그렇게 좀 정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오늘 자리라도 일단 챙기는 전략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 기준으로는 추천을 해주시는 걸까요? 근데 보유자분은 아마 오늘 못 팔 겁니다. 네, 일단 그러실 보유자분들 것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전력 설비도 전선주들도 일단은 조금 더 들고 보시는 게 좋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반등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면 짧게 그냥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될 것 같고 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으면서 나오는 반등이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반등세를 좀 느끼셨다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본다면 한 번 정도는 고점 도전이 기술적으로라도 나올 것이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오늘 근데 낙폭이 많이 생각보다 크죠.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전력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봤습니다. 항상 같이 갔잖아요. 위원님과도 이야기 해볼 겁니다. 같이 가는 중에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앞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이쪽이 크게 두 자릿대 하락률이 오늘 보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메리트 있다고 위원님의 시선 보실까요? 일단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태성 본부장께서 지금 이제 손절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네. 모습들을 보면 차트를 보면 오늘이라도 지금 파셔야 돼요. 익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김태성 본부장이 주저하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라도 차트만 본다라면 당연히 오늘 일단 챙기고 보십시오. 이거 다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지금 이건 산업의 트렌드거든요. 단순하게 테마주였다라면 뭐 당연히 쉽게 강원전선 같은 경우 오늘 완전히 밀리는 차트인데 대량거래 3일 전에 쏟고 오늘 밀리는 차트 이건 당연히 매도죠. 그런데 이거는 산업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 가장 빠르게 돌아설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와 현실에 우리가 뭐냐면 팔았다 사면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팔았다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수료 생각하고 그 타이밍. 만약에 여기서 반등 주면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한 2, 3% 정도밖에 상관이 없네. 좀 기다려볼까? 그러다 쭉 올라가 버리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팔았다 사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때문에 김성 본부장께서 주저했고 저도 거의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조금 쉽지 않은 시간이 올 거는 맞아요. 지난주부터 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좋은 주식과 주가가 좀 차별화됐다. 조금 경계하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전선, 반도체가 조금 쉬는 가운데 전선과 전력기기가 이격도가 확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단기 급등했던 기간이 한 일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만약에 이 정도 음봉이라면 올라가기 직전 가격대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물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동안 즐거운 시간이었다가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즐겁지만 않습니다. 고통을 주고 또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와 전력기기 요쪽 그 설비 그다음에 전선 이런 것들은 산업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트렌드 종목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묵직하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변동성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했다라고 본다라면 조금 요건 좀 거리가 있다. 단지 이제 여기서 만약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런 거는 잘 그렇게 반대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지 반도체가 일단 수급적으로 가야지 그다음에 전력기기라는 생각을 일단 저희가 근데 해볼까요? 이거를 우리가 그 우선순위는 반도체가 가고 근데 네. 반도체가 가다가 쉬을 때 전선이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방송 끝나고 동아일보에 AI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AI하고 AI 이꼬르 반도체와 전력이 같이 간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굉장히 좀 분석을 좀 잘 해놨는데 결국은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인프라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당장 필요한 거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산업의 사이클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 사이클의 힘, 그 트렌드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네요. 좀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2차 전지 미워도 다시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발 악재가 나온 구간이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어렵습니다만 오늘 더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부장이? 악재 큽니다. 테슬라 급락이고요. 테슬라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났다. 시장 흔들리는 것과 같이 본다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전하는 분위기라고까지 그래서 바닥권에 대한 조금 신뢰는 가져도 된다라고 2차 전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테슬라보다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이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현재 차트라든지 어떤 이 캔들의 모양을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투심이 순식간에 또 위축이 되면서 손절 물량들이 또 대량 나올 수 있는 이제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은 이미 지난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계속해서 가격적인 조정을 좀 많이 받아온 탓에 최근 들어 뭐 다른 업종보다 뭐 조정이 더 강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기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견고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하나같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을 내보일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개선이 나오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결국 실적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그 숫자 자체가 올해 1분기 안 좋을 거 지금 뻔하죠. 2분기에도 사실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한 3분기, 4분기에 숫자에 어떤 변화가 보이게 되면 그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매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의 기술이 굉장히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길게 보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짧게 지금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는 쉬운데 참 매도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2차 전지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럴 때는 그동안에 먼저 조정을 받은 쪽보다 주도주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현실적으로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매매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포인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속도 내서 저희 1위 보도록 할게요. 테마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큰 모멘텀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자율주행주가 움직임 나옵니다. 위원님, 나닉스가 아직까지 상한가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4단계 기대감이라고 나는데 또 현대모비스는 내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강력한 테마죠. 자율주행 우리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시험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오래 겪어야 되겠죠. 결국 애플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자율주행 4단계는 아직 법적으로도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레벨 3도 아직 법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건 역시 오늘 시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어떤 테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을 하셔야지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지금 나오려고 하는 레벨 4 같은 경우 이제 시험을 하는 단계지 이것이 이제 시중화되려면 아직 시간은 멀었다.
아주 멀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2차 전지 조금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를 한번 좀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때는 이제 2차 전지 대장주였죠. 그러니까 NF나 뭐 이런 쪽 말고 네. 포스코 인터가 대장주였는데 포스코의 일봉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3~4%씩 빠지는 일봉이 이틀에 한 번씩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96,000원에서 지금 43,000원 반토막이 났는데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9월, 10월 달에 본다라면 한 7만 원, 6만 원 정도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신용을 들어가셨던 분들이 6개월 신용 만기가 돌아갑니다. 6개월 신용 만기가 돌아오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음봉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에코프로는 이제 거래가 중지돼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 밀리지 않고 있는 거와 대비해서 포스코 인터가 밀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지금 강성주주분들이 좀 많다라고 본다라면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음봉이 좀 커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신용매물들이 출회될 수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은 2달 후면 공매도가 제기가 되는데 공매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은 잡아야죠. 불법은 당연히 그건 당국이 할 겁니다. 하지만 수급의 한 축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대비해야 될 물량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신용 만기와 맞물리게 된다는 것, 연장이 불가능한 만기와 맞물리게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이 사태가 좀 마무리돼야 긍정적인 재료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수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오늘 저점을 오늘 같은 경우 이 저점에서 3% 이상 뺀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수급 생각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겠나 그래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이 포인트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인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원픽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느 종목에서 기회를 노려볼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앞서 반도체 그 테마 안에서 한 종목 골라주신다고 들었습니다. AI 쪽에서 어떤 쪽 정리해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슈프리마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제가 일단 지난주 주말 이제 뭐 여러 가지 섹터를 좀 찾아봤는데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기업이 어딘가라고 좀 봤더니 뭐 이 전공정 쪽에서는 유진테크라든지 PSK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슈프리마 또한 2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지금 내고 있는 전 산업이다라고 확인을 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가격 조정은 이런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기업은 갤럭시 시리즈 판매 어떤 그 시점에 한번 크게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였다가 그 이후로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을 굉장히 오랜 기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정말 저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3년 동안 실적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없기에 저는 현재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추적 관찰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올해 이제 1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기 전 그 가격인데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투심이 좀 위축이 되면서 대량 손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만 원은 손절 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할 때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8,0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이폰도 결국 시대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I가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AI가 탑재되는 제품은 이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뭐 이런 바이오, 지문, 뭐 얼굴 인식, 이 보안 쪽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자 랭킹5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